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저희 쫄투를 그 시즌 3, 4부터인가요? 네. 지속적으로 그것도 헷갈리네요, 이제. 예, 후원해주고 계신 네. 예, 아산남눈재단의 정남이사님, 광명진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네. 예, 10년에 들어서 처음에 해주셨던 우리 이용진 대표님 아우, 후원해주셨던 그렇죠. 그 다음에 잠깐 가 있었던 디캠프. 디캠프 디캠프에서도 많이. 그 다음에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하고 아산남눈재단하고 같이 네, 초반에 같이 또 해주셨죠. 해주셨고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언제라도 돌아오시면 저희 환영합니다. 아우, 그렇죠. 저희 그 편집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후원만 예. 해주신다면.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초대도 조금 우리 강화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특별 초대 손님도 예, 모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뒤에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송 대표님이 책을 많이 꼽아 두셨는데 예, 책을 예, 끊임없이 매달 예,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계신 책과 얽힘 한상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책과 얽힌 구독 서비스를 네. 하실 분은 연락처를 모르시면 저 해주시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책과 얽힘을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그렇죠. 구독으로 회사에서는 네, 저희는 매달 10만 원어치의 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박사님도 예전에 쫄투 AI 특집에 한번 한번 나오신 출연을 적이 있으시죠. 하신 적이 있어서 예. 예, 저희 고객이십니다. 예. 네, 예,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자 질문이 있는데요. 자 아까 농업공장이라고 네, 식물공장. 식물공장 예, 죄송합니다. 식물공장. 식물공장. 네. 예, 식물공장과 그린하우스 네, 그죠? 네. 자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뭐 네. 좀 그 식물 공장에 하는 회사 이름도 대면서 설명해 네. 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식물공장 국내에서 제일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회사들이 파메이트, 엔싱, 넥스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되게 우수한 회사들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린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 분야의 농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이제 업체들도 있는데 네, 차이점은? 차이점은 외부 환경, 외부 광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걸로 크게 나눠집니다. 식물 공장은 외부 광 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게 핵심이고요. 네. 그린하우스는 광 공짜인 무료 에너지인 태양광도 받으면서도 대신에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에너지 손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비는 초기 그 설치비 투자비는 네, 식물 공장이 좀 더 맞습니다. 많이 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효율은 어때요? 이거 수학 근데 효율을 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같은 면적에서 엽채류를 재배한다라고 하면은 네. 식물 공장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식물 공장은 제한된 면적에서 이거를 공간 확보를 더 많이 촘촘하게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네. 온실에서는 사실 요 면적에서만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식물 공장이 훨씬 더 높고요. 네. 그리고 또 자 그러면 네. 경쟁력이 네, 왜 그린하우스를 해야 되느냐? 식물공장을 하지 이런 네.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공장도 뭐 굉장히 유명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마치 전작가를 가냐 기계과를 가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차이가 뭔가요, 대체? 전작가를 가느냐? 차이가 기획과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전자랑 이제 기계랑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다 공개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딱그 표현이 딱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기계과니까 네. 기계과가 제일 좋다라고 말을 하는 입장인 거고 네. 아하.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이미 들어간 다음에 보통 예. 그렇죠. 예. 들어가기 전에는 네. 뭐 막 재다가 네. 들어간 다음에는 기획과가 최고야. 네. 나는 뭐 저희 과는 뭐 계산통계학과가 최고죠. 경제를 알아야죠. 경제과가 최고입니다. 알겠어요. 예, 옆으로 넘겼는데 네. 식물 공장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약간은 그 도시형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 환경이 안 좋은 그러니까 뭐 사막 지형이라든지 네. 시베리아라든지 네. 이 그런 지형에서의 어떤 농업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예. 그 어차피 온실 그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네. 땅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네. 환경에서 재배되는 그쪽에 가깝다라고 보면
네, 맞습니다. 되겠죠. 예. 예. 차이점들을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릴까요? 예, 아니면 예, 그러시죠. 예. 예. 작물들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식물공장에서는 주로 엽채류만 재배를 합니다. 상추, 뭐 샐러드, 채소들만 재배하는데 네. 온실에서는 훨씬 덩치가 크고 길고 높은 작물들을 다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공간의 제약이 좀 덜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뭐 초기 투자 비용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온실 영역은 사실 네덜란드에서부터 1950년대부터 있어왔던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 했을 때 경제성 나오냐, 수익성 나오냐라는 거에 대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냐면 이미 존재하는 산업이니까. 근데 식물공장은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시설 투자한 거 다 회수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난이도인데 식물 공장은 농사를 쉽게 짓기 위해서 외부 환경하고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농사를 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린하우스 영역에서는 이제 외부 환경하고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절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매년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정교하게 잘 제어할 것인가 해서 기술적인 요구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적용될 수 있는 네. 거는 그린하우스가 좀 더 많겠네요. 네, 여지가.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식물 공장은 AI 기술보다는 이 시설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그렇죠. 잘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네, 네. 그러면 그 농업 우리가 하는 그린하우스에서 생산량이 아까 뭐 1헥타르에서 3,000평에서 네. 뭐 예. 6억에서 예, 예, 8억. 네, 예. 자, 6억에서 8억 올라가면 끝. 예, 혹시 뭐 또 다른 뭐 그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밸류체인상 생산만을 봤을 때는 이제 무한정으로 이 시설에서 이거를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물리적인 네. 카파가 존재하는데 그거 이후로 저희 산업에서의 업사이드를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유통 쪽 하는 거이고요.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필연적으로 버퍼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사입해가지고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영역은 이제 노동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40%가 사실은 인건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 작업자들한테 다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농작업을 수행하니까 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생산 시장에 생산액 기준으로 뭐 40%뭐 이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 인건비 작업 비용이. 근데 저희 회사 쭉 그 기술 로드맵 중에서 로봇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저도 원래 로봇을 하던 사람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할 건데 이거를 금방 한 번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노동에 대한 게 대체가 되고 로봇 또는 이제 농작업에 대한 게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개척이 아예 전혀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쉽게 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린하우스에서 영역이 어디예요? 수확이에요? 비료는 뭐 물에 섞어서 주니까 네, 상관없고. 그 농작업인데 어떤 작업자들이 작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 그리고 적엽이라고 해가지고 이파리 자르는 거 그리고 이제 곁순 나면은 곁순도 다 떼줘야 되고요. 그리고 과실들이 맺힌다고 해서 이거를 또 다 매달아 놓으면 또 안 됩니다. 이걸 왜냐면 손가죽이 손가락이, 그거 작업하는 거 등등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농장에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토마토를 예. 하고 있고 예. 파프리카 하고 있는데 네, 다른 거를 한다. 네. 그러면 대체 여기서의 경험을 얼마나 옮겨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쑥 옮겨갈 수는 없겠죠? 아, 예, 작물별로 그 머신러닝 해야 될 데이터가 네. 다 다를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 예시로 저도 이제 이 표현이 방금 떠오른 네. 건데요. 일반 승용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은 덤프 트럭에다가 또는 이런 화물차에다가 적용하는 게 물론 이제 조금은 고려할 때 바뀌는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운전은 운전이잖아요.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 작물들이 과체류에는 한정이 됩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오이, 가지 이런 어떤 비슷한 특성이 있는 작물들로 묶이고 그 이외에 엽채류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과체류 작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종별로 좀 달라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엽채류와 비슷하지만 네, 비율을 네, 지금 네. 그 정도의 네. 어떤 노하우나 학습이 네, 네. 필요하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생산량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객단가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서 우리 마켓 쉐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때는 뭐 저희 투자자는 대박이 났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 되긴 하지만 예. 자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네. 생산량을 자꾸 올라가고 생산이 많아질 테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봐서 조정할 수도 있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그 사실은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저희가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사이즈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한 기업이 이걸 다 하는 게 맞는 방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만 뭐 사회적인 책임도 조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농사를 다 지을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 업에 계시는 농가분들도 다 있는데 저희는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시각에 따라서는 경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회사 미션에 그게 있어요. 기술의 전파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 기술의 그 가치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장 수익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의 전파가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돈을 같이 잘 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고민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단계쯤이 되면은 뭐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 공정위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 온갖 상상을 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쫄투 시즌 9, 8 많이 도움을 주신 홍준 대표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B2G, B2G. B2G로도 사업이 B2G. 확장 가능하냐 네. 하는 네, 질문입니다. 사실 그 기존에 센서랑 솔루션 사업할 때에는 처음에는 B2G를 아예 안 했지만 B2G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러 가면은 이거 보조 사업 돼요? 이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농가분들의 구매 성향이 지원금이나 보조금 받아가지고 구입하려는 성향들이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센서 사업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B2G라고 하면은 교육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스마트팜 교육생들을 뭐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뭐 스마트팜 구축해가지고 교육단지를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냥 당장 떠오르는 거는 이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회사를 레퍼런스 네. 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은 대표님 뭐 저희가 심사하러 가서 어느 며칠 정도 있어야 대표님 회사가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한 사이클 하려면 1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밀양 가서 파프리카 수확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농장주 만나시고. 수학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좀 이거 저 아주 굉장히 아주 엉뚱한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이긴 하지만. DD 가셔야죠. DD를 해야 되는데 미래까지. 뭐를 어떻게 하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실제로 농사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짓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온실의 껍데기는 사실 저희 솔루션을 쓰는 곳, 좀 저희가 대농을 하고 있는 곳이든 아니든 생긴 건 똑같습니다. 뭐 추가적이라면은 저희 센서들이랑 카메라들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점만 좀 다르고요. 그거 말고는 오퍼레이션을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장주 당연히 만나서 해피하냐? 이거는 당연히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판매할 때는 농협에 보통 팔게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 혹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 지금 뭐 프레시지처럼 직거래. 그냥 B2C로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D2C. 다이렉트. D2C죠. D2C로 네. 간다든지. 그게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언제 그걸 일일이 다 택배 포장하고 있냐 이 걱정밖에 안 들거든요. 그 회사 내부에서도 우리도 그냥 바로 유통 채널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팔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농협으로 보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택배 포장하고 이거 발송하고 있냐. 그리고 선별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선별을 저희 농장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시장에 팔리는 것들은 사이즈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 제주도에 있는 감귤 농장들은 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분들은 그냥 택배 주문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잘 보내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큰 사이즈의 농장들 중에서 택배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은 단가가 음. 제일 높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포장하고 선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겠죠. 예, 맞습니다. 그 저희 아까 그 미국에 네, 네. 상장된 에파웨스트 뭐 시가총액도 저희가 확인하고 그랬는데요. 네, 다른 회사들도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네, 네, 확인해 보니까 마켓캡이 뭐 5천억에서 맥스 1조 정도 네, 형성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다른 AI 회사라든지 뭐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 거대 뭐 소셜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회사들의 시총 규모와 비교해 보면 네, 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그 뭐 국내에 상장된다라고 보면 미국 시장에 뭐 10분의 1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5분의 1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맥스 그 시총 그 크기가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우려는 들거든요. 네, 네. 네. 제 생각에는 뭐 그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저희 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가 좀 미진했던 거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네, 들어가셔서 예, 다시 예, 예. 가서 장표를 좀 보완하시고. 네, 예. 네, 네. 그런 이제 그린하우스 영역에서는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물론 이것 제가 방금 이제 곧 이야기할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델몬트라든가 돌, 제스프리 같은 데는 규모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얼추 그냥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 그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을 이제 수직 계열화하는 쪽으로 가게 네. 되면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작하는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은 생산이지만 더 어쨌든 저희도 더 밸류에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례 공부를 하면서 키워보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팀 인력 네. 구성은 어떻게? 그 아까 답변을 네. 드리긴 했었는데 네. 예, 저희 멤버가 20명 있고 네. 절반은 이제 AI랑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주로 예. 코파운더 중심으로. 예, 코파운더는 이제 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3명 이렇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만나게 된 스토리도 네. 그 되게 재밌어요. 그 지금 테크 담당하고 있는 심소희님이라고 있는데 네. 이분은 그 학부생일 때 그 저 혼자 회사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외주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막 센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사 돈 자본금 처음에 만들어 놓으려고 외주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오셨어요. 근데 로켓 그 채용 사이트에서 스마트팜 회사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뭐 이제 단기 유학인가도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갔다가 그냥 도망갈 줄 알았는데 매번 돌아와가지고 또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개발할 때부터 다 참여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저희 모든 센서랑 이런 것들은 초기 개발을 다 진행해가지고 지금 테크 리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포스텍에서 그 기획과 선배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학교에서 창업을 준비했었어요. 그 식물 재배기 프로젝트로 창업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그때 준비했던 그 학교 선배였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토마토 농장으로 저는 배우러 갑니다라고 하고 그분은 그때도 이제 벤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따가 저희 회사 시작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합류하겠다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네, 회사의 큰 리스크로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태풍, 네, 그 다음에 엄청난 추위라든가, 네, 그 다음에 돌풍, 네, 우리나라 돌풍이 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그린하우스의 네, 네. 손상이 네, 네. 피해가 가면은 네. 굉장히 피해가 우리 뭐 완전히 쪽박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예, 그 보험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죠. 네 맞습니다. 일부. 예.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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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인가요? 네. 이거 농업의 무지에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재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네. 오히려 태풍으로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멘트일 수 있는데 태풍으로 날아갔다 하면은 오케이. 새 장비. 네, 보험금도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키워놓은 것들에 대한 로스는 되게 마음이 아픈데 네. 그래도 그런 보험금이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재해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겐지의 표정은 조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예.
대표님 오늘 뭐 일단은 좀 뭐 평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아니 저 한 가지만 더 네, 그러시죠. 뭐 피칭이나 IR 많이 하고 이렇게 투자 이렇게 그 협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회사의 뭐 경쟁력이 됐던 뭐 팀의 경쟁력이 됐던 마지막 어필하는 투자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 근데 뭐 대표님 뭐 지금까지 말한 거나 예. 그다음에 대표님의 그 일단은 뭐 잘생기셨고 예, 그다음에 말씀도 잘하시고 예, 뭐 지금까지는 뭐 경쟁력 다 경쟁력으로 보이는데 자 그래요? 아무튼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예. 네. 자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네. 저희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인류, 역사 이런 단어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없던 방식의 농업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고 있고, 마치 옛날에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또는 이제 최초의 인류가 이 밀 이삭 주워가지고, 심었는데 여기 작물이 자라나네? 해가지고, 인류가 이제 그 수렵 채집 하던 사회에서 정착해가지고 농경을 하게 된 그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는 그 인류 역사의 시점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농사법이 농업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자, 싶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생각을 되면 했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식량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농사였었고, 되물림이 되지 않는 30년 동안 농사 지어온 노하우들, 그리고 농촌도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업이 지금은 좀 스타트업 투자도 굉장히 활발한데 팬시하게 생각하지 않죠. 자율주행차는 되게 멋있고 막 기술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 생각하면은 농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 업에 대한 이미지 바꾸는 것도 좀 하고 싶고, 예,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 마무리를 예. 예전처럼 뭐 얼마 투자하겠습니다로 가요? 어떻게 그럽시다. 할까요? 그러시죠. 근데 우선은 자, 네. 그 예. 대표님 예. 이제는 대표님께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자, 투자자에게 궁금한 거. 예, 예. 아, 이거는 투자까지 받으러 가면서 네, 아, 네. 이거는 궁금했다. 네. 예, 이거는 내가 갔더니 또 뭐 어땠더라. 예, 제가 아까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네. 펀드가 안 맞는다 그 얘기는 거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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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미처 못 물어봤던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사실 계속 검증을 받고 싶어요. 저는 이제 창업자로서 네.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검증을 해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검증이?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예. 대한 부분을 아, 좀 대표님 질문드리고 뭐 싶어요. 그걸 알면 제가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농업 쪽으로는 제가 네. 몰라서 네. 검증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안 가본 네. 길이기 때문에 이게 네, 네. 전 세계 사람의 이게 가본 사람이 아까 말한 앱 어디요? 네. 하베스트. 앱 하비스트 네. 같은 회사가 뭐 대표님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예. 일단 거기에 가서 조금만 물어보고 오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엔싱이나 네, 네. 뭐 만나나 이런데 네. 대표님들은 만나보셨어요 혹시?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농업 공부할 때 네. 사실 그 두 기업들이 저는 이제 팬이었거든요. 네. 너무 저렇게 멋있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예. 네. 네, 뵙고 싶어요. 엔스팅은 네. 요 밑에 아, 스파크랩의 출신이죠. 예, 예, 네, 예. 스파크랩 출신이고. 네, 네. 예. 예, 그 선배들의 도움이 일단은 뭐 경쟁자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네, 네. 더 도와주려는 입장일 거기 때문에 네, 네.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님 뭐 평을 좀 해주시죠. 예. 자, 근데 저도- 우선은 예. 지금 예, 회사 가치는 대충 뭐 밝혀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 네. 뭐 네, 알 네. 수 없네. 펀드레이징 규모는 네. 모집하는 금액은 40억. 40억. 40억 정도면 여기 보시는 분들은 네. 이미 도사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죠. 아, 회사 가치는 시리즈 A에 40억. 40억 정도면 네. 아, 회사 가치 얼마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자, 대충 나오죠. 네. 지분율 한 20% 정도 나가려나 30%까지는 안 나갈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밸류는 네. 대충 추산은 가능하죠. 네. 자, 이 대표님. 자,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네. 예, 일단은 정확히 뭐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안다라는 거는 이미 뒤처진 그런 기술 트렌드고 마켓 트렌드거든. 예. 뭐 왠지 묻지마 투자 아닙니까? 묻지마가 아니라 예. 오히려 잘 모르고 약간 이게 될까 할 때 예. 새로운 영역에서는 예.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40억 펀드레이징 뭐 한다고 하면 예. 뭐 첫 번째로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 농업의 네.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도와주고 싶고 네. 두 번째는 팀 멤버 구성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하. 예. 세 번째는 프로덕트 마켓핏 검증을 위해서 그 농장을 빌려서 네. 농사를 짓고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직접 검증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10억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대표님, 근데 뭐 약점이 또 혹시 있다면 대표님 보시기에 약점은 그 어떤 성장의 속도를 우선시해야 될지 아니면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면서 갈지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저는 뭐 마켓컬리든 쿠팡이 갔던 그런 길로 이거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빠른 펀드레이징, 빠른 그 성장 속도를 높이면서 거기에 걸맞게 회사 가치도 높이고 또 펀드레이징하고 해서 초기에 규모를 확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거를 과연 좀 하실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약점인 것 같아요. 예. 송 대표님 어떠세요? 예, 뭐 오늘 좋은 말씀 우리 대표님이 다 하셨으니까. 아유, 무슨 오늘은 말씀? 제가 배드캅. 네네. 예. 대표님 저는 이거를 스케일업 하기 위한 노력은 좀 그런 고민은 좀 부족했다. 스케일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번에 펀딩을 받으셔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아무래도 어차피 결국은 이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이게 from scratch 땅을 사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그린하우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 시설을 갖추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에셋이 많이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이 금융 기법을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돈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나 얼마 정도의 이윤을 가져갈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들은 최소한 여기에 가진 땅과 시설을 자기 거니까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으면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고 있고 만약 제가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그래서 고민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나머지는 아까 또 하나 들었던 거는 너무 생산을 이제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토마토와 아프리카가 정말 최선인가? 엽채류, 과채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과채류를 이제 주로 하시는 거죠. 엽채류, 과채류를 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비슷하다고 했지만 저는 다양하게 하고 가장 좋은 식물이 토마토인가요? 토마토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제일 모델 식물이기 때문에 이 토마토 할 줄 알면은 다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기본을 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나 저는 조그맣게라도 조그만 규모로 다른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경험을 더 쌓았으면은 좀 좋았을 걸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근데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AI 기술인데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또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기는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IoT 디바이스를 만들던 회사고요. 우리 기술이 너무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상황에서 IoT 디바이스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 거를 가져다 쓰는 한이 아주 크게 비싸지 않는다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좀 더 특화된 그 하든가 아니면 여러 디바이스 중에서도 우리가 이 디바이스만큼은 전 세계하고 겨룰 수 있다. 이런 식의 조금은 더 그런 날카롭게 비축하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라는 수준이 제가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 웬만한 회사한테는 이런 요구하기도 어려운데 대표님 회사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거 정말 훌륭한 회사인데 조금 더 날카롭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되는 것과 예. 그렇지 않은 거를 구별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뭐 이런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예. 예, 마지막 소감과 네. 예, 저희의 어떤 그 평에 대한 네. 예, 대표님 좀 예, 오늘- 변론, 최후 변론 제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이 대표님 제가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쟤네들 시작할 때는 큰 소리 치더만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최후 변론할 대답할 기회를 줘야죠. 근데 큰 소리 치더만 이게 그 분석과 이 질문도 형편없고 그래서 조금 오늘 첫 회라 저희가 좀 많이 분발하겠습니다. 예, 저희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턴들의 를 조금 더 제가 예. 보기에는 미리 공부를 시켜서 예. 다음에는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딱 프레시하고 날카로운 다른 질문. 질문을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예. 잘 또 해야 돼. 죄송합니다. 예. 이게 다 마지막 들어갔네요. 소감 및 예. 네. 그 우선 소감은요. 예.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검증할 것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뭐 조금 여담인데 제가 연락을 한 1년 만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부도 여쭐 겸 해서 저 투자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쫄투를 내일 모레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쫄투에서 IR을 할 수가 있냐고 또 여쭤보셔가지고 내일 모레는 좀 짧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내일 모레는 아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를 받고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원래 이제 스케줄이 있긴 했었거든요. 이제 밀양 그 농장에 있다가 이제 잠깐 올라온 거였는데 너무 재밌게 저도 이제 방송 그 경력 짬바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뭐 대표님. 네, 뭐 저희 쫄투 시즌 10 시작했는데요. 아직 저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금방 익숙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